세대 실손 가입자분들 섣불리 실손 전환하면 아니노. 안녕하세요, 송동욱입니다. 재가입 주기 없이 평생 보장이 가능한 1, 2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분들 중에서 실손 전환을 해도 되는 경우와 절대 하면 안 되는 경우를 알려드리면서 새로 나올 5세대 실손의 보장 내용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는 정보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고요. 실손보험 가입자 약 몇 명일까요? 퀴즈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댓글 달아주시고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4천만 명 정도로 거의 대부분 실손보험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죠. 문제는 이 실손보험이 갱신형이라는 점입니다. 갱신형 보험 알고 계시죠? 처음 가입했을 때 냈던 보험료가 시간이 지나면 변동되는 보험을 말하는데요. 이런 구조로 인해서 40세에 38,000원대로 가입한 보험료가 60세가 되면 25만원대, 70세가 되면 66만원이나 폭풍 인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9세까지 80%대를 유지하던 실손보험 가입률이 50세가 넘어가면서 77.9%, 80세가 되면 1.1%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병원 갈 일이 많은 고령층부터 실손 유지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거죠. 실손보험은 실제로 지출한 병원비에서 일정한 자기 부담금을 빼고 돌려받는 보험이죠. 가입 시기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이 0원인 실손도 있고요. 30%까지는 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실손도 존재합니다. 가입 시기별 보장 내용을 간단히 비교를 해보면요. 2009년 10월 전까지 가입한 1세대 가입자분들은 급여, 비급여 관계없이 입원 시에는 100%를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요. 통원 시 약제비 5,000원을 부담하는 걸 제외하면은 자기 부담금이 없는 엄청난 혜택의 보험이었습니다. 여기에 보장기간도 80세에서 100세까지 가져갈 수가 있었고요. 재가입 주기가 없다 보니까 보험료만 유지만 한다면 5세대로 갈아탈 일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단 자기 부담금이 없다 보니까 과잉 청구 등의 이유로 보험사의 손해율이 올라가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게 단점입니다. 1세대 이후부터 2017년 3월까지는 2세대 실손보험인데요. 이때는 2013년 4월을 기점으로 같은 2세대지만 보장의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우선 13년 4월 이전 2세대 가입자는 1세대와 마찬가지로 재가입 주기가 없어서 보험료만 감당하면은 평생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보장도 급여, 비급여 관계없이 각 10%씩만 부담하면 됐기 때문에 1세대와 더불어 보장면에선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엄청난 혜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높은 보험료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인지 올해 초 발표했던 개혁안 초안에는 1, 2세대 가입자들을 강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법 개정까지 검토가 됐었다고 합니다. 최종안의 내용엔 강제 매입은 빠져 있고요. 희망자에 한해서만 무심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다행이죠. 재가입 주기가 없었던 2세대 이후에 2013년 4월 이후부터 3세대까지는 보장되는 비율이 같아졌는데요. 둘 다 급여는 10%의 자기 부담금을, 비급여는 20%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MRI 등 3대 비급여 항목이 3세대부터 분리가 되면서 3대 비급여에 대해서만 30%의 자기 부담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21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가입이 가능한 4세대부터는 급여 20%, 비급여 30%, 3대 비급여 30%를 자부담해야 하고요. 통원 시에는 병원의 규모에 따라서 자기부담금 비율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4세대부터 비급여 차등제를 실시를 했는데요. 비급여 차등제는 전년도 보장받은 비급여 보험금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다음 연도의 보험료가 정해지는 걸 말합니다. 한 번도 안 받았으면 5%가 할인이 되고요. 100만 원 미만은 유지, 그 이상부터는 구간에 따라서 할증되는 구조인데, 단 암이나 뇌, 심장 같은 중대한 질환에 대한 비급여 의료비는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비와 보험료 인상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대를 거칠수록 자기 부담금은 늘어나고요. 보험료는 점점 저렴해지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점은요, 재가입 주기가 있고 없고입니다. 재가입 주기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당시에 출시
출시된 실손 버전으로 갈아타야 하는 걸 말하는데요. 즉 13년 4월 이후 가입한 2세대 분들은 28년도에 갈아타야 되고요. 17년 5월에 가입한 3세대 분들은 32년에, 그리고 재가입 주기가 5년인 21년 8월 가입자는 26년, 즉 내년에 다음 세대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겠죠. 이렇게 보면은 이어서 말씀드릴 5세대와 비교를 해보면 아무리 4세대라고 해도 의료비 부담을 벗어나는데 최소한의 역할은 해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5세대 실손 보장을 보면은 이게 실손이 맞나 싶을 정도의 부족한 보장과 높은 자기 부담금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특히나 재가입 주기가 없어서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5세대로 갈아타야 하는 분은 물론이고요. 보험료 부담으로 4세대 전환을 고민 중인 분들 모두에게 이 손해가 큰 5세대 보장 때문에 좀 많이 당황스럽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5세대 실손보험의 내용에서 주목할 부분은요, 비급여 비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입니다. 일단 중증 질환에 대한 비급여 의료비는 4세대와 마찬가지로 자기부담금이 30%였는데요. 반면에 비중증부터는 보장해준다는 게 맞나 싶을 만큼 보장 차이가 큽니다. 일단은 연간 5천만 원 한도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줄었고요. 통원 한도도 회당이 아니라 일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오전에 외래 치료를 받고 밤늦게 또 다른 외래 치료를 받았을 때 4세대에서는 둘 다 20만 원씩 지급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5세대는 일당이기 때문에 하루에 무조건 한 번만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겠죠. 여기에 자기 부담률도 이번 시에는 30%에서 50%로 절반으로 늘었고요. 외래 시에는 50% 또는 5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비로 4만 원을 지출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4세대는 최소한 만 원은 돌려받고 3만 원을 부담하면 되지만 5세대 실손에서는 보장되는 금액이 0원입니다. 즉 최소 보장 비급여 통원 진료비가 5만 원부터라는 의미겠죠. 허리 디스크 치료를 위한 도수 치료로 100만 원을 썼다면 2세대 실손은 10에서 20만 원 정도만 내면은 나머지 80만 원에서 9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5세대는 100이면 100, 500이면 500만 원 그대로 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 그러면 나는 절대 전환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손 전환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중이시라면 딱 3가지 기준을 세워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년 동안 병원에 가는 횟수가 많다면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첫 번째는 1년 동안 병원에 가는 횟수가 많다면 유지하셔야 됩니다. 만성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거나 도수치료, 주사제 등을 자주 받는 분들이라면 보험료가 부담스럽더라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몇 번 정도 다녀야 자주 가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몇 회 이상이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한 가지 기준을 두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기준은 4세대로 전환을 했을 때 내가 부담해야 할 자기 부담금보다 병원비가 더 많은지입니다. 1세대 실손보험료 15만 원 정도를 내는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같은 나이에 4세대로 전환을 하면은 보험료가 3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전환할 경우에 12만 원의 보험료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12만 원이면 1년 동안 144만 원을 절약을 하는 건데 4세대로 전환을 했을 때 연간 자기 부담금이 144만 원이 되려면 급여, 비급여 각각 의료비를 얼마씩 써야 할까요? 계산해 보면은 급여는 720만 원, 비급여는 480만 원이 나옵니다. 즉 1년 동안 급여 의료비로 720만 원 이상을 지출을 하고 비급여는 48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분이면 전환하시면 안 되는 거죠. 같은 논리로 병원을 갈 일이 거의 없는 건강한 분들이라면 과도한 보험료보다는 전환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보험료를 아낀 차익으로 다른 종합보험을 추가로 마련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아요. 무엇보다 5세대의 실손보장이 4세대에 비해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5세대가 출시되기 전에 미리 전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4세대로 5년은 유지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기준은 실손보험에 재가입 주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은 보험증권을 열어서 가입한 시기를 보시면은 유추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13년 4월 이후부터 가입한 2, 3, 4세대 분들은
실손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될 거니까 굳이 벌써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분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실손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 됩니다. 바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13년도 4월 이후에 2세대 가입자분들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15년 뒤면 28년에 5세대로 갈아타셔야 되는데요. 5세대에 비해서 4세대의 보장이 더 좋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5년에 4세대로 전환을 하면은 30년까지는 4세대로 보장받을 수 있어서 좋은 거겠죠. 하지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28년 이후에 5세대가 됩니다. 2, 3년 정도 4세대로 더 갖고 있을 건지 2, 3년 빠르게 5세대로 바꿀 건지 이거는 현재 건강 상태나 병원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실손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 지금이라도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5세대 실손은 올해 말 아니면 내년쯤 나올 예정인데요. 5세대 보장은 4세대에 비해서 좋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4세대로 가입을 하면은 최소한 5년간은 4세대 보장을 따라간다는 거죠. 병원비를 아끼려면 5세대가 나오기 전에 움직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4세대로 전환했을 때 지금 내고 있는 병원비보다 자기 부담금이 높을 것 같으면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그 반대라면 전환하는 것을 한 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재가입 주기가 곧 다가오는 상황에서 5세대 전환을 앞둔 분들이라면 5년을 더 벌기 위해서 4세대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고요. 실손이 아예 없는 분도 5세대가 나오기 전에 가입을 하시면 5년 정도는 4세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5세대 실손의 보장 내용과 함께 실손 전환을 어떤 경우에 하면 좋고 아닌지에 대해서 살펴드렸는데요. 알려드린 내용 말고도 보험 전환 시에 고려할 사항들 참 많습니다. 이거 혼자만의 힘으로 설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댓글 고정창 확인을 하시고요. 다음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